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최고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90일간 한시적으로 30%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은 월요일 새벽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달러 가치 역시 상승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기 중이던 제품을 즉시 선적하겠다고 나섰고 수출입 항로가 마침내 다시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기업 경영자들의 시각은 단순한 환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유예 조치는 그간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월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정책 실패의 인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샤크닌자의 최고 경영자 마크 바로카스는 일요일 밤 내내 뉴스피드를 확인하며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관세 완화 발표가 나오자 그는 곧바로 중국 공장에 연락을 넣어 즉시 선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중국에 쌓아두고 있었고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움직일 수 없게 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에 실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어 제품 스타트업 하이테일 헤어의 공동 창업자 제니퍼 버치 역시 이날 아침 남편이자 공동 창업자인 존 데이즐리에게서 관세 유예 소식을 전해 듣고 곧장 공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헬메종 헤어망 약 4,000개가 중국에서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그녀는 가능한 빨리 출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자들은 이번 유예 조치가 일시적인 숨통 트기일 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가격 인상, 주문 취소, 직원 해고, 공급망 재편 등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번 유예는 그러한 대응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우스웨어 기업 허니 캔두의 CEO인 스티브 그린스폰은 평소였다면 30% 관세는 기업 입장에선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145%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뉴스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 웃기면서도 비극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건 여전히 수익률을 잠식할 것이고 소비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는 이를 회복이 아닌 불신의 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일방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던 미국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이탈을 가속화하고 포스트 차이나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90일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2025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미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먹구름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4월 발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145% 관세 부과는 단순한 정책적 충격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수입 중단 조치와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주문을 보류하거나 출하를 중단했고 미국 내 소비자는 조용한 인플레이션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반을 마비시키며 결국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우스웨어 제조기업 샤크닌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크 바로카스 CEO는 이번 관세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냉각기, 믹서기, 슬러시 머신까지 모두 중국에서 생산해왔는데 갑작스런 관세 폭탄은 출하 자체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류 및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CMC 비렌즈 역시 관세로 인해 수출입 물류가 마비된 대표적 기업입니다. CEO 앨런 브리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한 달 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지연이 아니라 정부의 무역 정책이 만든 강제적인 중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0일 유예가 나오자마자 공장에 다시 연락해 생산 재개를 지시했지만 이미 가을 시즌 출고 일정은 흔들렸습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수입 대체 전략을 실행 중인 머스그레이브 펜설의 스콧 존슨 대표는 우리는 심지어 선적을 포기하고 되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유예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중국산 목재 연필 슬랫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60% 가까운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생산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피해는 단순히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으로 인한 전략적 마비, 재고 누적, 수요 타이밍 실패, 그리고 고객 신뢰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기업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기업을 버린 사례입니다. 어떤 기업도 다음 분기 전략을 짜지 못하고 있으며 이건 공급망 붕괴가 아니라 정부 신뢰 붕괴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을 두고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불확실성은 미국 기업 내부에서 더욱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이 발표되자 많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을 멈췄던 수천 개의 미국 기업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출하를 재개하라고 외쳤고 공장과 항만은 갑작스러운 트래픽에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샤크닌자의 바로카스 CEO는 관세 유예가 발표된 월요일 아침 즉시 컨테이너를 배에 실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지시한 제품은 믹서기, 커피 머신, 냉동음료 제조기 등 미국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 가전 수백 컨테이너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선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발효 시점에 막혀있던 상품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건 구조적 해결이 아닌 임시 변통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테일 헤어의 공동 창업자 제니퍼 버치 역시 남편으로부터 아침에 관세 유예 소식을 듣고 당장 보내자는 메시지를 중국 공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제품은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하는 특수 헤어넷으로 약 4,000개가 출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몇 주째 제품이 중국에 묶여 있어서 고객사와의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아니었으면 타이밍을 놓쳐 손해가 컸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출하 재개 움직임은 일시적인 긴급 대응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샤크닌자는 이미 지난 5년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공급망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90% 이상의 미국향 제품 생산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라고 바로카스는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도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침약도가 낮은 냉각기, 진공청소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빨라야 2026년 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필 제조업체 머스그레이브 펜슬의 스콧 존슨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산 연필 목재 부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자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옮기기로 결정했고 이번 유예 발표에도 이미 배는 떠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와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관세율은 13%대 수준이고 공급 안정성도 더 높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또 바꾼다면 그럼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즉각적 출하는 급한 불끄기일 뿐 신뢰 회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다시는 중국 중심 구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출하 재개는 반가운 뉴스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가려진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게 대다수 기업의 본심입니다. 즉 유예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누구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의 물류는 잠시 풀렸지만 공급망은 이미 다시 짜이고 있으며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기업들에게 학습 효과만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90일 유예 조치는 분명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이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닌 혼란과 피로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염증이었습니다. 패션 의류 업체 CMC 비렌즈의 CEO 엘렌 브리는 유예 소식에 즉각 반응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품은 출하되겠지만 늦었습니다. 가을 시즌을 겨냥했던 물량인데 매장 진열이 밀리면 결국 고객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고객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브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회의에서 생산 지역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 당한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두 번 당하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했다가도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문제는 관세율 그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가전제품 업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는 동일합니다. 샤크닌자의 바로카스 CEO는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145%로 오르면 출하된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에는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라며 불확실성의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기업 운영을 도박처럼 해야 합니까?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데 지금은 마치 매일이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물류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의 진세로 국장도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당장은 의료용품이나 필수 소비재처럼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물량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가구, 정원용품 같은 일반 소비재는 쉽게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부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재고를 과잉 확보하거나 기존 발주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관세 충격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망의 왜곡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책 신뢰 붕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 이사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기업이 손익을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지금은 정치 리스크가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10%인지 3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가 내일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전략적 예측 가능성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와 실물 기업 모두는 그 누구보다 이 불확실성의 파괴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일간의 관세 유예는 겉으로 보기에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였고 실제로 미국 증시는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정책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겨우 찾은 숨구멍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90일 뒤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누구도 명확히 답할 수 없는 현실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본질입니다. 월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통상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과 무관하게 선거 전략이나 외교 압박 수단으로 관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더 이상 이를 신뢰 기반 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크닌자, CM12렌즈, 머스그레이브 펜설 같은 기업들의 행동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90일간 유예되었다 한들 그 후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비용, 이익을 넘어 경영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입니다.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월가가 바라는 것은 0% 관세가 아닙니다. 단지 그 어떤 정책이든 최소한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보장해달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번번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업은 지금 단순히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떠나는 중입니다. 이번 관세 유예는 위기에서의 휴식일 수는 있어도 회복의 시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90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